안녕하세요. 고갑석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임금체불과 그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임금체불 개념, 임금체불 사건의 유형, 임금체불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개념입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사전에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의무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규정인데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통해서 4가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화 지급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통화란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로 강제 통행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상품권, 식권, 승차권, 어음 등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압수표는 현금과 같이 통용되는 한 허용이 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언법에서는 상류관은 기항지의 통화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는 상여금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통화가 아닌 외에 현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직접 지급의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대리인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이때 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세 번째, 전액지급 원칙입니다. 대출금, 손해배상금과 같은 이 사용자의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 채권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터잡은 상계 또는 사용자의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서 과지급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나 4대 보험료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고요.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 지급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시기가 매월 일정한 날짜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연봉액을 분할하여 일정한 기일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그리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 등은 정기 지급 원칙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관련 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간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품 청산 의무, 임금 지급 의무,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각종 수당을 위반한 경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러니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 반의사 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임금체불 책임의 면책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라고 대법원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정상적으로 임금 4대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형사 책임까지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단순히 경영이 부진하다거나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고의가 없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경영 부진으로 인한 지급 사정, 그러니까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임금체불 사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위반과 반의사 불벌죄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징역 4개월 1년의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법원에 처벌 불원서나 고발 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위반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사업주는 벌금 300만 원과 노역장 유치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장 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입니다.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결국 피고인, 사용자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아 임금체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보면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며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임금체불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노동청에 알리고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체불액, 미지급 사유 등을 기입하고 임금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진정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 및 기간인데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처리 기간은 25일이며 2차례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노동청에서는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입니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거나 진정인의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내리고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이 완료되는 경우에도 내사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불응하는 경우 범죄인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 시 고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고소입니다. 고소란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고소와 진정의 차이는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고소이고 단순히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진정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입니다. 근로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검찰청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 처리는요, 법 위반 시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진정 및 고소에 관한 절차를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최단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금 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회사의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단금의 종류로는 일반 최단금과 소액 최단금이 있습니다. 일반 최단금은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 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지급되는 최단금입니다. 소액 최단금은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 지급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최단금입니다. 일반 최단금의 지급 요건입니다. 기업이 도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 인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사업주 요건으로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주여야 하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으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고 퇴직일 기준으로 2년 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네, 소액 최단금 지급 요건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 권한, 그러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 이행 명령 등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최근에
최단금을 대지급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노동청에 체불임금 확인서만 있어도 소액 최단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단금의 지급 범위입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월분 휴업수당을 최단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단금의 상한액입니다. 일반 최단금의 월정 상한액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액 최단금은 임금만 체불되는 경우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되는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모두 체불되는 경우 합계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 최단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민사소송,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와 별개로 법원을 통해서 임금 청구에 관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심판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등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사건이 단순한 경우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가압류 신청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을 받기 전에 사용자의 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을 막기 위해 사용자의 재산 등을 압류하여 사용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후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입니다.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체불사업주를 신문하지 않고 단순히 서면 심리를 하여 체불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북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성의껏, 성심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